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과학계 최대의 미스테리였던 분자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한 한 과학자의 정말 기가 막힌 탐정 수사,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20세기 초만 해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알갱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두고 정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거의 전쟁 수준이었죠. 이 논쟁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선이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의 본질을 두고 벌어진 거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쪽은 보이는 게 전부다. 우리가 물을 보면 그냥 쭉 이어진 액체잖아? 세상은 이렇게 매끄럽고 연속적이야 라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알갱이, 바로 분자로 꽉 차 있고 걔네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맞선 거죠. 만약 이 두 번째 주장이 맞다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이 작은 알갱이들의 움직임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의 점잖은 토론 수준이 아니었어요.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죠.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분자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산하기 편리하려고 만들어낸 상상 속의 개념인지 말이죠. 자, 이렇게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던 바로 그때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프랑스 과학자 장 페랭. 이 사람이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우아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해요. 페랭의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도 분명히 무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기가 전부 바닥에 축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하늘 높이 퍼져 있을까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공기가 있잖아요. 물론 아래쪽보다는 엮인상이만요. 페랭은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액체 속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풀어놓으면 걔네들도 이 공기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자, 이게 바로 페랭의 천재적인 계획입니다. 비커 안에 액체를 채우고 거기에 눈에 보이는 작은 입자들을 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공대기 혹은 미니대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입자들이 높이에 따라서 공기처럼 점점 옅어지는 분포를 보인다면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바로 액체 분자들이 밑에서 끊임없이 이 입자들을 툭툭 치면서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아이디어는 정말 완벽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바로 증명입니다. 페랭은 이 위대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고 정밀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 시작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완벽한 입자를 찾는 거였어요. 페랭은 등황이라는 식물 수액을 썼는데요. 중요한 건 실험에 쓸 입자들의 크기랑 무게가 전부 완전히 똑같아야 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1kg의 등황을 가지고 몇 달 동안이나 씨름해서 겨우 얻어낸 게 쓸만한 입자 몇 데시그램 뿐이었다는 거. 정말 페랭의 집요함이 아니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실험이었죠. 자,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입자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데 페랭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입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누가 미는 것도 아닌데 제멋대로 막 이리저리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브라운 운동인데요. 페랭을 이걸 보고 직감했어요. 이거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액체 분자들이 이 입자들을 사방에서 마구 때리고 있다는 증거구나. 바로 분자의 지문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페랭은 그냥 신기하네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마침 정말 타이밍 좋게도 젊은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 브라운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페랭은 바로 이 이론을 가져온 겁니다. 이걸로 입자들의 정신없는 춤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보이지 않는 분자들의 세계를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거예요. 자, 이제 이 탐정 이야기 드디어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모든 증거들이 단 하나의 숫자, 말 그대로
마법의 숫자를 가리키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페랭의 전략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좋아, 만약 분자가 진짜로 있고 내 생각이 전부 맞다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해. 이거였죠. 그래서 그는 아보가드로 수라는 아주 중요한 상수를 무려 3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 미니대기 실험 기억나시죠? 입자들이 높이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측정해서 계산한 아보가드로 수. 그 결과는 68.2 곱하기 10의 22제곱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쉽게 말해 물질 안에 분자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일단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앞뒤로 춤을 추는지를 측정해서 계산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68.8 곱하기 10의 22제곱. 와, 방금 전 숫자랑 거의 똑같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이번엔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얼마나 팽이처럼 빙글빙글 도는지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65 곱하기 10의 22제곱.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이건 뭐 사실상 같은 숫자라고 봐도 무방한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완전히 다른 3가지 방법이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분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예측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었던 겁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렇게 페랭의 눈부신 탐정 수사는 길고 길었던 논쟁의 마침표를 찍었고 과학계의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을 끌어온 논쟁을 끝낸 이 위대한 업적은 당연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1920년 장 페랭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노벨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평가했어요. 분자의 실제에 대한 오랜 투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요. 네, 바로 장 페랭이라는 위대한 과학 탐정 덕분에 세상이 무수한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마침내 승리한 겁니다. 분자는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개념이나 편리한 이론이 아니었어요. 우리 눈앞에 증명된 현실이자 사실이 된 거죠. 페랭의 이 멋진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잖아요. 뭐 우주를 채우고 있다는 암흑물질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뇌 속의 의식의 본질 같은 것들이요. 어쩌면 지금 시대의 장페랭들이 펼치는 새로운 탐정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